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고 여겼던 영양제가 치매를 유발하고 심지어 심장마비까지 유발한다면 그건 정말 안 될 말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간이 우리 복동이님들이 약이 되는 영양제와 독이 되는 영양제를 구분하는 눈을 키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선택은 건강한 음식으로 필요한 영양을 다 채우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단순히 식사를 잘한다는 것만으로는 필요한 영양을 다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먹거리인 영양제를 찾아서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하죠. 오늘은 칼슘제로는 더 이상 시간 낭비는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간이 우리 복동이님들이 약이 되는 영양제와 독이 되는 영양제를 구분하는 눈을 키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칼슘제들은요, 함량도 다양하고 조성도 다양하고 조성의 비율도 다양하죠.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칼슘제들 중에 우선 독이 되는 칼슘제 말씀드릴게요. 독이 될 수 있는 영양제는요, 바로 칼슘만 들어있는 칼슘 단일제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마그네슘과 병용 없이 드시는 칼슘제예요. 이런 제품을 보시면 칼슘하고 비타민 D만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부분 병원 처방으로 드시는 약들인데 비타민 D가 같이 들어있으니까 단일 제제가 아니네 하실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하는 거예요. 마그네슘이 없는 단일 칼슘제를 먹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지 대규모 연구인 메타 분석을 통해서 얻게 된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치매와 심혈관 질환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우선 치매에 대한 결과를 보면요, 70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무작위로 칼슘 단일제를 5년 이상 장복하게 했습니다. 치매 위험률이 그랬더니 2배 이상 올라갔어요. 그 중에 혈관성 치매는 4배 이상이나 올라갔다는 내용이었고요. 정말 충격적인 결과죠. 혈관성 치매는 혈관이 석회화로 막힌 거예요. 고칼슘혈증이 생겨서 칼슘이 혈관 내벽에 다 쌓여서 딱딱하게 굳어서 막았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뇌졸중 기왕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치매 위험률이 무려 7배나 높았다는 거예요. 이미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앓았던 사람들은 치매를 앓을 수 있는 확률이 무려 7배나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혈관 발생 위험도를 보면요, 단독 칼슘제를 섭취한 경우에 심근경색 발병률이 26%나 증가했어요. 뇌졸중은 19%가 증가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칼슘 단일 보충제는 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특히 심근경색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였어요. 골다공증 치료에도 칼슘 단일 보충제 섭취는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단일 칼슘제를 드시면요, 혈중의 칼슘 농도는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 없이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고 여겼던 영양제가 치매를 유발하고 심지어 심장마비까지 유발한다면 그건 정말 안 될 말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약이 되는 칼슘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3가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칼슘의 단독 질주를 막는 마그네슘이 들어있는지 체크하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그네슘과의 배합 비율을 따져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칼슘이 제 길을 갈 수 있게 리드해주는 K2가 같이 배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칼슘의 단독 질주를 막는 성분, 마그네슘이죠. 이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경쟁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의 다른 이름은 칼슘 컨트롤러, 즉 칼슘 조절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칼슘제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꼭 마그네슘이 배합된 제제를 선택하셔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칼슘은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중요한 거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배합 비율이라고 그랬죠. 배합 비율은 보통 3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1이거나 1대1이거나 1대2 이렇게 3가지로 보통 많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칼슘과 마그네슘의 배합 비율이 1대1인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중요한 게요, 칼슘의 흡수율은 평균 30% 내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먹느냐 보다는 칼슘의 흡수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마그네슘의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필요량을 따졌을 때 마그네슘이 칼슘보다 훨씬 더 부족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외부에서. 또 생활환경 자체는 마그네슘을 소모를 많이 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1대1이 좋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요, 제품 선택할 때 아주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품의 겉면에 보시면 영양 기능 정보란에 함량 표시가 아주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칼슘이 제 갈 길을 갈 수 있게 리드해주는 영양소 K2가 함유되어야 된다 그랬죠. 비타민 K2는요, 원체 하는 역할이 확고해서 불리는 이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명 혈관 청소기라고도 하고요. 또 천재 비타민이라고도 불러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칼슘이 제 길로 갈 수 있게, 그러니까 뼈에서만 쌓일 수 있게 길 안내를 잘 해준다. 그래서 천재 비타민이고요. 필요 없는 혈관이나 조직에 쌓이지 않게 하니까 혈관이 막히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혈관 청소기라고도 불린다라는 거예요. 심장이나 뇌 상태의 바로미터는요, 혈관의 석회화예요. 콜레스테롤이 아니에요.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석회화 수치다라는 거고요. 비타민 K2는요, 뼈와 혈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외 건강식품 박람회를 가면요, 비타민 K2 부스가 관심 있는 사람들로 꽉 차서 넘쳐날 정도예요. 그만큼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 고시원 맞춰서 지금 우리 식품업계가 굉장히 좀 술렁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비타민 K2 표기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저 김약사가 만든 비타민 K2가 들어간 칼슘제 제품이 있는데요, 이제 며칠 후면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생산 막바지 정도 됐을 때 제조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비타민 K2를 비타민 K2라고 표기할 수 있게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비타민 K2가 바실러스 나토균이란 성분으로만 제품 겉면에 표기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제품 생산 막바지쯤에 표기가 가능하게 된 거죠. 전 제품 박스의 표기를 그때 부랴부랴 비타민 K2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저희 제품이 비타민 K2로 표기된 국내 최초의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K2와 관련된 논문을 보면요, 비타민 K2의 섭취량이 높은 군에서 관상동맥 질환은 41% 감소를 했고요. 사망률은 무려 51% 감소했고, 그리고 중증의 대동맥 석회화는 52% 감소했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또 한 연구를 논문을 보면요, 식사에 K2를 보충하게 되면 단 6주 만에 동맥 혈관의 칼슘을 50% 이상 줄었다는 내용도 있고요.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K2가 혈관의 석회화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된 석회화까지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이죠. 또 다른 논문을 보면요, 이 폐경 후에 여성의 비타민 K2와 골절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13건의 논문을 재분석을 했는데, 내용을 봤더니 K2 섭취를 했을 때 고관절 골절률이 무려 77%나 감소했고요. 척추 골절률은 60% 감소, 모든 비척추 골절이 81%나 감소했다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어요.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여성들 461명에게 K2를 섭취하게 했더니 골밀도가 모두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 때문에 이미 일본에서는 비타민 K2가 의약품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로 말이에요. 자, 정리를 하자면, 칼슘과 비타민 D만 먹어서는 칼슘이 혈액으로 흡수가 돼서 뼈로 가지를 않는다. 고칼슘 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과도한 칼슘이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에 눌러붙거나 각각의 장기에 축적이 돼서 치매와 심혈관 질환과 골다공증에 노출이 쉽게 되게 하고요. 그래서 칼슘제를 선택하실 때는 되도록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율이 1대1의 비율로 존재하는 것을 선택하시고요. 꼭 비타민 K2가 같이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시라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